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0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03일차고요. 기브앤테이크 오늘 68페이지 읽을 차례예요. 네. 가면은 오래가지 못한다. 역과 역전에 오늘 단락은 기버와 테이커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볼게요. 손명란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네. 볼게요. 우리는 인간관계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일상생활에서 테이커를 가려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실제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의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꽤 많다. 상대의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상대의 동기나 의도가 뭐지라는 거를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그냥 막 있을 때는 뭐 이런 걸 파악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뭔가 이게 파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의도지? 사업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진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꿈이 있나? 뭐 이런 거 파악해야 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특히 근데 이제 테이커는 무언가를 얻어낼 생각에 기보로 가장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단지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가? 개인적으로 얻고자 하는데 얻을 수 없다 생각할 때는 또 이제 받을 게 없다 생각하는 거죠. 받고 싶은데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휴가십니다. 네. 오늘 휴가, 네. 오늘 휴가 받으시는 이경수님. 오늘 휴가세요. 아, 네. 이쪽으로 다 이동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휴가 받으셨어요. 아, 웃어라. 네. 그래서 받을 게 없다 생각하면 진정한 관계를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뭔가를 받고자, 뭘 받고자 하지, 이 사람한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걸 얻고자 할까라는 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걸 구분하려면은 내가 내 마음부터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부터 내가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나? 무엇 때문에 하나? 뭐 있죠. 그게 내가 그냥 주기 위해서만 있는 건지,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한 건지, 나의 의도부터 먼저 봐야 돼요. 나의 의도. 내 의도가 명확하고 정확하고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남도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 남을 보는 건 다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거든요.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인데, 그거를 이제 저 사람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 또 볼게요. 다행히 테이커는 단서를 흐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단서를 슬쩍슬쩍 흘린대요. 단서를. 진실되게 하면은 단서가 없죠. 그냥 이 사람은 진실되게 상대방을 진심으로 다 대하잖아요. 흘릴 게 없어요. 진심인데 뭘 흘려. 그쵸. 근데 테이커는 뭔가 질질 흘린다는 거예요. 뭔가를 원하는 걸 툭툭 던져요. 원하는 것을 던져요. 그래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다 정확히 말하면 테이커는 구애 행동을 한다. 구애하는 행동을 하고 동물의 왕국에서 구애 행동이란 수컷이 짝을 찾고자 하는 열렬한 의식을 말한다. 구애하는 거는 열렬한 의식을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은 무대에 올라가 각자 정해진 자리에 선다. 그리고 암컷 관객들을 유혹하기 위해 깊은 인상을 줄 만한 과장된 몸짓을 보인다. 어떤 녀석은 짝짓기, 춤을 추고 또 다른 녀석은 유혹의 노래를 부른다. 묘기를 부리는 녀석도 있다. 가령 수컷 공작은 꼿꼿하게 서서 깃털을 넓게 펼치고 빙글빙글 돌며 꼬리 깃털을 과시한다. CEO 왕국의 테이커도 놀랍도록 비슷한 춤을 춘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애의 행동을,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동물에
왕국에 비유를 해서 구애 행동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도 막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의를 끌고 갈까? 어떻게 하면 주의를 받아갈까? 그걸 위해서 하는 습관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버 같은 경우에 그냥 내가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슬쩍슬쩍 흘릴 일이 없어요. 근데 완전한 기버라고 그래서 뭐 진짜 조건 없는 사랑, 그래도 왜 순간순간 조건 없는 사랑이 되지 않아요? 되는데 그 뒤에는 또 의도가 있죠. 이타심이 있어도 이타심이 있고 서로 잘 되는 윈윈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타심인데 그 개인적인 어떤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뭔가 있을 때는 슬쩍슬쩍 구애 행동을 한다든지 슬쩍슬쩍 뭔가 흘린다는 거.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좀 더 어떻게 보면 행동을 조금 더 차원이 좀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네, 차원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전략적인 교수 에리지트 채터지, 채터지와 도널드 햄브리크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계 CEO 111명을 대상으로 100명도 아니고 120명, 111명이요. 111, 101명, 111명을 대상으로 기념비적인 연구를 실시했다. 그들은 흥미롭게도 각 회사의 지난 10년간 연례 보고서를 분석해 부의 행동의 징후를 찾아보았다. 그들의 발견은 앞으로 회사 연례 보고서에 CEO 사진을 실는 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채터지와 햄브리크는 케너스 레이를 만나보기는커녕 얼굴조차 모를지라도 1997년에 이미 앨런의 몰락을 예측할 수 있었음을 밝혀냈다. 앨런의 종말을 경고하는 징후는 회사가 흔들리기 4년 전에 포착된 하나의 이미지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회사의 연례 보고서에 실린 CEO 사진 두 장을 살펴보자.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닉슨 정부에서 일했고 자기 회사를 설립해 성공한 CEO가 되었으며 많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두 사람의 얼굴 혹은 옷을 보고 누가 테이커인지 구분할 수 있겠는가? 누가 책 있으시면 보세요. 오른쪽은 있죠. 그쵸? 네. 왼쪽 사진은 6장에서 만난 기버, 존 헌츠먼 시니어로 2006년 회사의 연례 보고서에 실린 사진이다. 기버래요, 기버. 오른쪽 사진은 케이스 레이다. 당시 수천 명의 전문가가 앨런의 재정 상태를 분석했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놓치고 말았다. 사진 한 장이 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말이다. 앨런의 연례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테이커인 회사 책임자의 숨길 수 없는 구의 행동, 징후를 확실히 알아챌 수 있다. 그 징후는 내가 예상한 얼굴이나 목장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다. 채터지와 햄브리크는 혹시 이기적인 CEO는 자신을 자기 회사라는 태양계의 태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컴퓨터 업계 CEO들을 조사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기적인 CEO가 보여주는 몇 가지 구애 행동 신호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는 CEO의 인터뷰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테이커는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경향이 강해서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우리 것, 우리 스스로 등 1인칭 복수형 대명사 표현보다 나는, 나를, 나의, 내 것, 나 스스로 등 1인칭 단수형 대명사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우리보다 내 거, 나를 많이 쓴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나. 그래서 컴퓨터 업계 CEO들이 회사 이야기를 할 때 1인칭 단수형 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평균 21%였다. 심한 테이커는 그 비율이 39%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내 그룹만 챙기고 나는 잘 몰라. 그래서 나는 내 거밖에 할 줄 몰라.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거밖에 할 줄 몰라. 나는 다 할 줄 몰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할 줄 아니까 내 그룹을 또 챙긴단 말이에요. 그 다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자꾸 자꾸 확장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것만 내 팀만 보느냐, 다 보느냐, 뭐 이렇게 하느냐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꾸 커져 확장시켜 가는 거죠.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룹만 내 것만 보는 거는 내 거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그 창문을 보면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면 창문에 더러운 게 보여요. 먼지 끼어가지고 비가 와서 막 얼룩지는 게 보이는데 멀리 보고 크게 보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거에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걸려요. 예, 뭐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까분 거 아니야? 나한테? 막 있잖아요. 저게 까불어 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있죠. 막 뭔가 내가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율이 테이커는 39% 확장시켜야 된다. 우리도 뭐 39%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구나라고 아는 순간 또 벗어나잖아요. 근데 요새는 진짜 알고도 안 벗어나려고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버티기. 알고 버티기. 수행을 안 하고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볼게요. 자기 회사를 10번 언급할 때 4번은 자기 자신만 자칭하고 자기를 PR을 강하게 하는 거 있죠. 어느 정도는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나를 PR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이런 테이커의 기질이 좀 많다 이거죠. 받으려고 하는 테이커의 기질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 지칭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테이커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또 다른 징후는 연봉에서 드러났다. 이기적인 CEO는 자기 회사의 중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간다. 테이커는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봉 차이가 심해도 자신에게 원하는 만큼 가져갈 권한이 있다고 여긴다. 컴퓨터 업계의 어느 이기적인 CEO는 회사의 다른 사람보다 3배가 넘는 연봉과 보너스를 챙겼다. 업계 전반적으로 CEO들이 받은 평균 연봉은 회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의 1.5배다. 이기적인 CEO는 스톡 옵션을 비롯한 현금 이외의 보상에서도 회사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사람의 7배 이상 가져가 업계 평균 2.5배와 큰 대조를 이루었다. 가장 흥미로운 단서는 회사가 매년 주주들을 위해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에 나타난다. 다음은 앞서 보여준 케네스 레이와 존 헌츠먼 시니어의 사진이 실린 쪽 전체 모습이다. 왼쪽은 2006년 연례 보고서에 실린 헌츠먼의 사진인데 크기가 전체의 10%도 차지하지 않을 만큼 작다. 오른쪽은 앨런사의 1997년 연례 보고서로 레이의 사진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다. 채터지와 햄브리크는 컴퓨터 업계 회사들이 연례 보고서를 보고 CEO 사진을 다룬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어떤 회사의 연례 보고서에서는 CEO 사진이 아예 실리지도 않았다. 또 어떤 보고서는 한쪽 전체를 CEO의 사진을 채웠다. 이제 어느 쪽이 테이커인지 짐작할 수 있겠는가? 이기적인 CEO는 연례 보고서에 자신의 이야기를 실는데 골몰한다. 전면을 차지하는 큰 사진은 자신만의 표현이며 내가 이 회사의 중심 인물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테이커라는 신호일까? 채터지와 햄브리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 업계의 CEO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증권 분석가를 초빙했다. 증권 분석가는 여러 CEO를 분석한 다음 그들이 우월감, 특권의식, 관심과 존경, 갈구,
관심의 중심에 서려는 욕구,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열망, 과시행위, 오만함 등 자아에 대한 부풀린 관념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말해 주었다. 부풀리고 과시행위 이런 것들, 그죠? 증권 분석가의 평가는 보고서에 실린 CEO의 사진 크기와 거의 완벽하게 상관관계가 있었다. 케네스 레이에게 초점을 맞춘 앨런사의 1997년 보고서는 이 연구 결과를 확실히 뒷받침한다. 흥미롭게도 연례 보고서에서 레이와 당시 COO였던 제프 스킬링의 전면 사진이 이 두 쪽을 차지했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홉적이나 화려한 집중적으로 다뤘다. 두 사람의 전면 사진이 실리는 형식은 1998년과 1999년에도 이어졌다. 2000년에는 레이와 스킬링의 사진이 조금 작아졌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4에서 5쪽 분량을 차지했다. 두 사람의 사진이 마치 슬라이드처럼 각각 4장씩이나 실린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네컷 만화에나 어울릴 만한 편집이었다. 레이의 사진 중 세 장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경영자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실상 똑같은 것이었다. 그러한 가식은 행복한 결말을 맺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선고를 받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지금까지 법정에서 선고를 받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대요. 지금까지 테이커를 가려내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평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그 사람이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렇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 이기적인 흔적을 발견할 경우 부의 행동, 징후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다. 자만심이 드러나는 사진, 자기 얘기에만 신경 쓰는 대화, 그리고 엄청난 연봉 차이는 그 사람이 테이커라는 믿을 만한 신호다. 그죠? 이익을 내가 더 많이 가는 거죠. 사장이. 더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중간에 뺐어요. 2001년 이후 세상이 대폭 변화하면서 이러한 신호를 예전보다 더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적 정보망이 투명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평판과 구애 활동을 들여다볼 새로운 창문이 열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분하는 거에 읽어보니까 알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뭐 한두 번의 어필은 괜찮은데 한두 번의 어필은 괜찮지만 늘 자기를 굉장히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을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이제 테이커의 기질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 또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틱톡 라이브 방송도 켰지만 틱톡에 보면은 서울에 그 김종옥 님이 뭐 몇 명, 1000명이라 그랬나? 100명이라 그랬나?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명이 들어와 있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다 이상한 사람들이. 맞아요. 딱 클릭하잖아요? 여자 그림만 있다든지. 딱 클릭하면 남자가 자기 사진만 막 올려놨어요. 그러면 딱, 이거 아니다라는 게 딱 있잖아요. 딱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의 블로그나 이제 그 본 계정 있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 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올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딱 있잖아요. 근데 막 남자 사진만 있다든지 여자 사진만 막 이렇게 있다든지 그럼 벌써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꾹 눌러서 지워버리든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틱톡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우지도 말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놔둬야 돼요. 놔둬야 돼요. 해가 폐를 끼치지 않는 해가 되지 않으면 놔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사진으로만 봐도 알 수 있고, 그쵸? 사진만 봐도 알 수 있고, 카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카톡에도 보면은 이렇게 카톡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모습을. 아니, 가족 사진도 괜찮고. 근데 혼자만 또 자기 얼굴만 계속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얼굴만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상한 여기 틱톡에 이상한 사람들 말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좀 뭔가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예, 그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어떤 사진들이 올라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너무 내 사진이 없어도 좀 자기 사진이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자기 사진이 없는 거 그것도 조금 거시기해요. 자기를 들춰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봐도 아,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그런 게 파악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테이커를 구분하는 방법. 내가 있잖아. 내가 하는 경우에는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를 보고 하면은 인간관계 상호작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이런 정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참 그게 인정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막 이러네. 내가 하는데, 그런데 뭐 어쩌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73페이지 보면, 세계 최고의 인맥을 쌓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계 최고의 인맥을 쌓는 경우. 대단한 것 같아요. 앨런이, 앨런이 무너지고 몇 달이 지난 2002년 컴퓨터 과학자 조나단 아브람스가 세계 최초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인 플랜즈터를 창립했다. 플랜즈터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상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리고 인맥을 널리 알릴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쳐 링크드인,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등이 등장했고, 이를 통해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각자의 인간관계와 평판을 알게 되었다. 2012년 현재 전 세계 70억 인구 중 10억 명 정도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페이스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페이스북도 처음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아서 안 했는데 하긴 해야 돼요. 페이스북이 커요. 전 세계 인류의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면은 연동시켜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하나 해놓으면 자동으로 실려서 올라가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심리학자인 벤저민 클로저, 그레고리 웹스터, 헤일리 딜러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셜 네트워크는 항상 존재해 왔다. 그것이 폭발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인터넷이 가상 공간을 제공한 것이 최근일 뿐이다. 일상적으로 지루한 대화를 떠나 일생의 사랑을 만나거나 정치적 혁명을 선동할 수도 있다. 이번에 정치적으로 선동시키고 가짜 뉴스를 아주 진짜인 것처럼 해서 가짜 뉴스를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가짜 뉴스 너무 많은 거야. 그쵸? 진짜면 조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야. 뭐 대통령이 뭐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둥, 예? 뭐 어쨌든 다 벌금 뭐 얼마 뭐 너무 적더라고요, 벌금이. 그냥 입을 탁 닫아버리게 거짓말을 착 못하게 하려면 억 단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몇백, 칠백, 천 뭐 있죠. 이거밖에 안 내더라고요. 더 세게 내야 돼. 더 세게. 아주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막 저기 하는 거는 막 다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잘 모르는 거죠. 누가 어떻든 뭐 제가 가까운 사람도 아예 아니라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희대에 완전 엄청난 인물이 또 하나 나타났잖아요. 어때? 여자가 엄청, 진짜 시대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희귀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딱 보자마자, 얘기 들어봐도 딱 대본에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눈을 가지려면 또 이제 의식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딱 정상들하고 대화할 때도 보이지 않아요? 그 에너지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구분할 수 있는 국민들의 눈이 의식이 좀 바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어디까지 했죠? 일상적으로 지루한 대화를 떠나, 체크를 안 해놨어요. 일상의 사랑을 여기까지 다 했네요. 온라인에, 온라인 연락망은 옛 시대의 세부적인 특징을 모방한 산물이다. 온라인 연결망이 옛 시대의 세부적인 특징을 모방한 산물이라는 거죠. 없었던 것이 아니다. 기술 혁명이 일어나 전화나 이메일로 이거 했나요? 안 했나요? 기억이 안 나나. 볼게요. 그냥 읽을게요. 이메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동차와 비행기로 여행하기 이전에 사교 모임 안 했네요.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유대가 긴밀하고 경계가 분명한 집단이었다. 그 닫힌 사회에서 사람들은 쉽게 평판에 관한 정보를 얻고 구애 활동을 발견했다. 그러다가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을 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보다 인간관계가 분산되고 익명성이 확대되었다. 동시에 평판과 구애 활동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것이 케이스 레이가 자신을 그토록 잘 감출 수 있었던 이유다. 그가 한 장소나 조직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늘 연락이 쉽게 닿았던 것은 아니다. 또 새로 만난 사람들이 그에 관한 풍부한 정보와 평판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앨런 내부에서 그의 즉흥적인 행동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트위터로 전파할 수도 없었다. 구글에 쉽게 연동시킬 수도 블로그 혹은 회사 인트라넷에 익명으로 정보를 누설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테이커가 기버인 척하고 사람들을 속이기가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지금은 누구를 만나든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거나 인간관계를 추적해 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가짜를 많이 실어놓은 틱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또 얼마 전에 두 달 전인가? 김영자인가요? 누구지? 뚱뚱하신 김영자인가? 이영자인가? 이영자죠? 뚱뚱하신 이영자인가? 또 죽었다고 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잘못된 정보들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바로 그 네이버에 안 나와요. 네이버도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같이 보니까 안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가짜네. 그러고는 또 안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못 읽겠네요. 30분까지 중간에 수다를 좀 더. 이거 길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30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기버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어중간한 매쳐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하면 기버도 보이고 테이커도 보이고 다 보이죠. 내가 테이커야. 테이커. 그럼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스타일이고,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남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바꾸고 내 것을 놓아버리고 알면서 놓아버려야 되는 거. 그쵸? 몰라서 안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안 놓아버리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놓아버리는 실천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또 만나뵐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의식 수업은 없지요. 다음 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 몰려 있습니다. 화요일, 부산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서울에 줌으로 방송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경에서 깨달음 시크릿 있습니다. 많이 더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